안녕하십니까.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터미네이션 노티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일즈 노티스에 대해서 집 판매와 관련된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일즈 노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세입자 그 임대 계약서 상태에 따라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요 임대 계약서 상태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면은 현재 내 계약 상태는 픽스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후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피리오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13일이라고 할 때 2018년이고요. 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계약 기간이 2018년 9월 12일부터 2019년 9월 11일, 이게 지금 계약 기간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상태를 픽스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eriodic이라고 해서 오늘 날짜 10월 13일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2017년 작년이었죠. 2017년 9월 12일부터 2018년 9월 11일 지난달까지였습니다. 자, 계약 기간이 이미 이제 끝난 상태죠. 그러면 이 상태를 이제 피리오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난 상태와 계약 기간 중에는 세일즈 노티스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먼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landlord or agent, 집주인 혹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by tenant, 세입자죠. 세입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인스펙션입니다. 오픈 홈. 이제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주의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landlord or agent, 세일즈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세입자한테 제일 먼저 14일의 노티스를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14일의 노티스를 오늘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세일즈 오픈 홈이라는 것이 바로 14일 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입자한테는 2주간의 적당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판매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았단 말이에요.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sold property가 됐을 때 픽스텀과 피리오딕에서는 터미네이션 할 수 있는 노티스가 틀리고 방법도 틀린데요. 자, 먼저 중요한 것이 이 계약서가 픽스텀이라고 했을 때는 집주인 혹은 부동산은 세입자를 내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이 팔릴 때 이 세입자의 계약 조건까지도 그대로 안고 가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거기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리오디, 계약이 만료가 된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30일의 터미네이션 노티스를 주면은 아무 제한 없이 그냥 세입자분을 퇴거시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슬프기는 하죠. 예. 그리고 자, 이번에는 세입자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가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매주 뭐 토요일마다 이제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가 살던 집을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 주말에 또 쉬어야 되는데 시간 맞춰줘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나갈 수가 있는가? 자, 또 여기서 픽스텀과 피리오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픽스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측에서는 14일에 터미네이션 노티스를 주고 아무런 페널티 적용 없이 나가실 수가 있답니다. 단 대신에 집주인 측에서는 세입자가 최초에 계약할 당시에 세일즈를 한다라는 별다른 말이 없이 계약을 시켰을 경우에는 14일의 노티스를 주고 퇴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에서 어차피 나갈 거 세일즈 인스펙션도 하니 그냥 나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14일이 아니라 21일에 터미네이션 노티스를 주셔야 돼요. 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실 수 있는 21일에 터미네이션 노티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로 줘야 되는 노티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픈홈 이 파트에서는 오픈 인스펙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집주인, 뭐 부동산 혹은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이제 에티켓들이 있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추려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48 hours notice each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부동산 측에서는 매번 인스펙션을 할 때마다 48시간에 미리 노티스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티스를 줄 때는 이제 구두보다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뭐 라이팅으로 남겨둬야 되는데요. 뭐 부동산 측에서는 보통 이제 문자로 주고 받거나 혹은 문자가 아니면 이제 이메일로 서로 통보를 해가면서 이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48시간 이전에는 부동산 측에서 연락을 받으셔야 돼요. 예. 인스펙션이 시작되기 뭐 3시간 전에 연락 와서 미안한데 지금 3시간 뒤에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세입자 측에서는 일주일에 맥시멈으로 2번만 그 오픈 홈 허락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지만 부동산에서 요청을 했을 때 세입자분이 오케이 하면 상관은 없죠. 예.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뭐 아침 7시, 저녁 9시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인스펙션 시간은 8시, 아침 8시 이전, 밤 8시 이후에는 진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휴일이죠. 뭐 썬데이라든지 퍼블릭 홀리데이에 인스펙션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도 이날은 부동산 측에서는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다 쉬는 날인데 그날 이제 무리하게 강행을 한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법으로 제정돼 있으니까 세입자분들 측에서는 이제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tay longer than necessary. 뭐 30분, 보통 이제 세일즈 인스펙션이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죠. 30분 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시간이 막 길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일즈 에이전트가 프로페셔널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딱 준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시간 더 길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절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몇 개만 따서 저희가 좀 답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집주인 측에서 뭐 세입자분도 묻기도 하죠. 그 세일즈 인스펙션 하는 동안에 집 이거 청소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집주인들은 집 이거 세입자 너무 더럽게 쓰는데 저 청소 한번 청소부 써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답을 해요. reasonable한 컨디션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깨끗한 정도면 되지만 무리하게 뭐 스팀 카펫을 시킨다거나 청소부를 써가지고 청소해주세요 우리 집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asking for a rent reduction. 이 세입자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이 세일즈 하는데 우리 불편한데 이거 집값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거든요. yes는 아니에요. 집주인분께서 깎아주시면 땡큐고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뭐 노티스 내고 나가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being there when the promises are show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인스펙션 하는 동안 나 세입자는 있으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근데 있어도 돼요. 근데 집 파는 에이전트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입자분들이 없는 게 그래도 좀 편안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굳이 세입자인 내가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landlord taking photo입니다. 포토, 사진. 집주인이 이제 사진을 찍겠죠. 광고를 쓰기 위해서. 일단 뭐 세입자의 허락은 있어야 돼요. 세입자의 허락 없이 그냥 막 갖다 찍고 여기저기 막 하면은 안 돼요. 근데 건물 바깥을 찍어서 올리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안에 사진 가구들하고 일부 세입자분들이 사진 액자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광고에 노출이 되면은 프라이빗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자의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이제 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이러한 그 사진을 쓸 때에는 그 세입자의 동의서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광고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 네 가지가 보통 이제 다들 물어보시는 질문점이 되고요. 이 외에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 세일즈 노티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룰 부분은 바로 액세스 노티스, 출입허가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